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모공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이등병 시절 108번째 이야기. 이등병 시절 그 밖의 기억들 4. 군인과 문화생활 1. 군대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자유로운 개인의 문화생활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등병 같은 쫄병들에게는 시간적 여유도 없을 뿐 아니라 감히 나서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군인에게 공식적으로 접할 수 있는 문화생활은 정훈을 통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훈은 정신교육을 통한 훈련입니다. 방송, 영화, 도서, 문화활동 등을 통해 군인들의 정신자세를 고양시키는 훈련이지요. 연대정훈과와 각 대대 정훈병이 있어 이들을 통해 틀어주는 군가방송이나 라디오 방송들을 연병장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정훈 시간을 통해 공식적인 문화활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거창하게 문화활동이지만 거의 오락회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공식적인 문화생활을 대표하는 것이 영화관람입니다. 역시 정훈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영화관람은 일주일에 한 번 감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사회에서보다 더 많이 영화관람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연대정훈과에 영사기가 한 대밖에 없는데 일주일 중 영화를 볼 수 있는 날이 4일밖에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야간 교육이 편성되어 있고 일요일은 종교행사와 외출 외박 등 유동병력이 많기 때문에 제외되고 나머지 4일만 가능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연대 내 사계대대와 연번, 지원중대, 그리고 의무대 등이 한 번씩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통 2주에 한 번 정도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나마도 야외 훈련이나 또는 영사기 고장 등으로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영화 관람은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이 그리운 군인들에게 영화 관람은 그나마 사회에서의 기분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금 야한 영화를 보는 날이면 목포에 얼룩이 많아진다는 속설까지 있었습니다. 영화는 대대식당에서 상영합니다. 주로 야간에 상영하지만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국경 1등에는 주간에 보여주기도 합니다. 주간에 영화를 보게 되면 각 소대에서 모포를 한 장씩 가지고 가서 식당 창문을 가려야 했습니다. 쫄병들은 그 모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모포 곁에서 지키고 있다가 영화가 끝나면 잽싸게 모포를 떼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 가끔 영화 보고 모포를 잃어버려서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야간에 상영할 때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그냥 몸만 가서 보면 됩니다. 식당 벽에 스크린이 쳐지고 작은 영사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500여 명 대대병력이 모여있는 식당이 조용해집니다. 모두들 진짜 극장에라도 온 것처럼 진지하게 관람을 합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졸병들에겐 이날이 또 다른 고통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즉 영화가 상영되는 2시간여 동안은 인원점검이나 통제가 없기 때문에 고참들에 의해 집합당해 군기를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보다가 살그머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쫄병들. 괴로운 시간이 될 그들을 상상하며 우리는 무사히 넘어가기만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TV 시청 또한 군인에게 뗄 수 없는 문화생활입니다. 1980년 12월 1일 우리나라는 컬러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50여일 뒤 내가 자대 배치되어 소대에 가보니 우리 소대는 이미 컬러 TV가 있었습니다. 사회에서도 보기 힘든 컬러 TV가 군대에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TV는 1980년 우리 이사단이 대통령 부대표창을 받고 각 중대에 한 대씩 컬러 TV가 부상으로 내려왔는데 중대체육대회에서 우리 화기소대가 우승하여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선임병들의 공로로
나는 군대에서 컬러 TV를 볼 수 있는 행운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졸병에게 한가하게 앉아 TV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저 오며 가며 고참들이 보고 있는 것을 슬쩍 훔쳐보는 것이 전부이지요. TV 시청에서 가장 큰 문제는 화면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강원도 양구골짜기에서 공중파 방송으로 TV 화면이 잘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겠으나 그래도 너무 안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막사옥상에 안테나를 설치했으나 잘 나오지 않자 안테나를 뒷산으로 옮겨 점점 높이 올려서 나중에는 최고 높은 곳에 세웠습니다. 안테나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안테나 선도 자꾸만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화질이 나아지지 않자 이번에는 부스터라는 화질을 높여주는 부품을 구해다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테나나 안테나 선, 부스터 등 부품을 돈 주고 사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룻밤만 지나면 어디선가 안테나도 가져오고 줄도 가져오고 부스터도 가져왔습니다. 모두가 민간인 집에 달려있는 것들을 떼어오는 것이지요. 아마 그 가정집에서는 황당했을 것입니다. 아침에 갑자기 TV가 나오지 않아 나가보니 안테나가 없어지고 선을 끊어가고 부스터를 떼어갔다고 상상해보세요. 내가 한 일은 아니지만 그 당시 부대 주변에 사셨던 피해자분들께 정말 사과드립니다. 이렇듯 눈물겨운 노력을 했지만 화질은 그리 개선되지 않았고 겨우 안테나 방향을 맞춰서 볼만하면 어느새 바람이 불어와 안테나 방향을 돌려놓는 바람에 우리 쫄병들은 숨가쁘게 산 위로 뛰어 올라가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탕백